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박만호 시의 박만호 선생님의 비평문 민중의 사랑, 인내 그리고 힘이라는 작품 속에서 비평의 대상이 된 이성보 시인의 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요, 벼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성질들 이런 거를 통해서 민중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을, 저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작품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벼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처음부터 잘 살펴볼 텐데, 여러분 제목이 벼죠. 이 벼는 우리 민족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 이것은 이 벼는 우리 민족에게 이제 쌀로서 어떤 주식으로서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또 농경 문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쌀 농사를 아주 오랫동안 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벼는 우리 민족에게 굉장히 친숙한 그러한 제재가 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별을 통해서 이 시인, 이성보 시인이 드러내고자 한 바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첫째 연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니까 벼는 어떻게 해요? 서로 어우러져 기대고 삽니다. 자, 벼가 서로 의지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죠. 특히 어떨 때 햇살이 따가워질수록 깊이 익어 스스로를 아끼고 이웃들에게 절을 맡긴다. 자, 이웃들에게 절을 맡긴다는 건 뭐예요? 서로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서로 의지를 해요. 자, 서로 의지를 하는데 어떤 때 서로 의지를 하느냐? 그렇죠? 햇살이 따가워질수록.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요 내용은요. 자, 벼가 한여름에 아주 뜨거운 햇살 아래서 익잖아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겠죠. 결국 벼가 가지고 있는 이제 모습이겠죠?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그래?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별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가? 근데 이 별을 통해서 이 시인이 드러내고자 하는 바는 여기 뒤에 보면 더 나아요. 자, 튼튼하진 백성, 죄도 없이 죄지어서 불타는 마음들. 자, 이런 걸로 봤을 때 우리는 이 벼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파악해 볼 수 있는데요. 이 벼라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려고 하는 것이, 이 벼는 결국은 우리 민족들을 의미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그 중에 백성들이겠구나. 그런데 지금 왕권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백성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죠? 네, 민중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작품에서 이 벼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민중을 의미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벼는 서로 어우러져 기대서 살아가요. 자, 햇살, 자, 고통이라든가 따갑다고 했기 때문에 이건 긍정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어떤 거예요? 부정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고통이라든가 또는 시련이라든가 또 외부에서 오는 어떤 압력.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것을 이제 외압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네. 자,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벼가 살아가기 힘들 때 외려 더 있고 서로 의지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자, 아까 이 벼가 민중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는 민중의 어떤 속성들을 드러낼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나타나 있는 민중의 모습, 민중의 어떤 그 성격은 어떤 성격인가? 자, 뭐를 지향하죠? 서로 어우러져 기대고 살기 때문에 자, 이 우리 민중들은 어떤 걸 지향한다? 네, 공동체를 지향한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공동체를 지향하고 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여기서는 결국은 서로 어우러져 살아가는 바를 얘기하면서 우리 민중들의 어떤 속성, 네, 공동체를 지향하는 우리 민중들의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자, 결국은 서로 이웃들에게 절을 맡기는 걸 통해서 민중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공동체적 유대감, 그렇죠? 예. 또 의지,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 의지할 때 우리 공동체적을 지향하면서 의지할 때 우리는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예, 결국 우리가 뭐라고 한다? 서로 묶인다. 그래서
유대, 그쵸? 유대감을, 공동체적 유대감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연에서는요. 자, 볼까요? 자, 서로가 서로의 몸을 묶어 더 튼튼해진 백성들을 보아라. 자, 죄도 없이 죄지어서 불타는 마음들을 보아라. 벼가 춤출 때 벼는 소리 없이 떠나간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는 지금 뭐의 모습인 거예요? 네, 추수하는 모습이에요. 그쵸? 가을이 되었어. 아까 여름에 때가 따가운 햇살 안에서 벼가 익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추수하는 모습입니다. 벼를 추수하는 모습인데요. 자, 우리는 그걸 통해서 이 민중들이 어떤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는가 볼까요? 자, 추수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건데, 자,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백성들이란 말을 썼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몸을 묶어요. 여러분 추수할 때 어떻게 해요? 벼를 한 단씩 하는 게 아니라 요즘 뭐 기계를 추수하니까 여러분이 그런 모습을 보지 못하겠지만 벼는요 묶어요. 한 단, 한 단, 두 단.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 벼를 묶어서 쌓아놓은 것을 이제 벼를 말리는 과정에서 쌓아놓은 것을 우리가 이제 노젓갈이라는 얘기도 하거든요. 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서로의 몸을 묶어 튼튼해진 백성, 힘이 생겼죠. 튼튼해졌으니까 우리가 해서 이거는 민중들의 저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결국은 고난 앞에서 그쵸? 고난 앞에서 어떻게 한다? 네, 단결을 합니다. 고난 앞에서 단결해서 저항하는 단결하고 저항하는 어떤 모습, 민중들의 모습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뒤에 봅시다. 우리가 그러면 이 저항이라는 의미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자, 죄도 없이 죄지어서 불타는 마음들을 보아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요 백성이나 이 마음은 뭐예요? 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뭐라고 한다? 예, 여기에서는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이 원관형은 벼예요. 벼가 가지고 있는 어떤 벼에게 부여한 어떤 의미겠죠. 그죠? 예. 자, 그러면 벼를 얘기하는 것인데, 자, 여기서 튼튼해진 백성들, 그런데 어떤다? 죄도 없이 죄지어서 불타는 마음이다. 요 불타는 마음이라는 거는요, 아까 우리 앞에서 뭐와 연결됐죠? 그죠? 햇살 따가워졌을 때 어떻게 한다고 했죠? 네, 깊이 이거 스스로를 아낀다고, 그리고 이웃들에게 저를 맡긴다고 했잖아요. 햇살과 관련이 있어요. 자, 그런데 죄도 없이 죄를 지었다. 뭐예요? 우리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 우리의 어떤 그 역사적인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자, 결국은 죄도 없이 죄 지어서 덜 불탄다는 건 뭐예요? 민중들의 어떤 한인 거죠. 가난하게 힘들게 살아가던, 그 다음에 뭐 전쟁도 겪고, 그죠? 민중의 어떤 한과 분노, 그죠? 한, 또는 고통, 네, 분노를 얘기합니다. 어, 그, 이 작품이 이제 참여시라고 하는데, 1970년대에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상시 굉장히 힘들었죠. 우리 이제 지금도 여전히 힘들죠. 우리 서민들이 살아가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뭐 잘못한 거 있어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자, 벼가 춤출 때 벼는 소리 없이 떠나간다. 이제 벼가 추수되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결국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민중들의 어떤 저력과 그죠 튼튼해진 민중들의 저력과 그 다음에 저항하는 모습. 자, 그래서 여기 요 단원에서는 결국 고난 앞에서 저항해서 단결하는 그쵸. 고난 앞에서 단결해서 저항하는 거죠. 거꾸로 선생님이 얘기했네요. 그래서 고난 앞에서 집단적 힘을 단결해서 발휘해서 저항하는 어떤 그러한 민중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 결국 자, 그러면 그 다음 시를 볼까요? 그 다음에는 자 3년을 봅시다.
자, 3년에는 또 어떤 벼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가 1년에서는 벼는 서로 어우러져 기대고 살아가요. 그리고 이웃에게 절을 맡겨요. 그래서 어떤 민중대들이 공동체적 어떤 유대와 그리고 신뢰감으로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했다면, 자, 2년에서는 어떻게 얘기했죠? 내면적인 덕성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를 묶어요. 그렇지만 또 벼가 춤출 때 서는 소리 없이 떠나가요. 그래서 어떤 단결에서 가지고 있는 민중들의 저력과 그리고 그에 대해서 저항하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 그죠? 이런 사회 현실에 대해서 부정적 현실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러한 민중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3년에서는요, 어떠한 모습을 얘기했는지, 이건 내면적인 태도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자, 벼는 가을 하늘에도 자, 서러움을 눈 씻어서 어떻게 한다? 맑게 다스릴 줄 압니다. 그리고 바람 한 점에도 제 몸의 노염을 덮을 줄 압니다. 자, 그리고 저의 가슴 더운 줄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자, 이 벼는 민중을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민중들은 뭘 할 수 있다? 예,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알고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립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노여움을 덮어요. 마음을 다스릴 줄 암. 여러분은 그렇게 다 쓰세요? 다스릴 줄 암. 다스릴 줄. 선생님이 글씨를 잘 못 쓰니까 여러분은 더 예쁘게 반듯하게 쓰세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요, 민중들이. 자, 그 다음에 바람 한 점은 우리가 아까 뭐와 의미가 같다? 햇살, 그쵸? 그래서 시련이나 어떤 외압이나 이런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그래서 뭐 시련이나 또는 고통이나 외압이나 자 이런 것들이 왔을 때도요. 어떻게 하죠? 네. 자, 노염을 덮는다 했거든요. 그럼 노염은 뭐예요? 분노하는 거죠. 결국은 여기에서는 노염을 벗는다는 거예요. 그 분노를 다스릴 줄 아는 그러한 어진 마음씨. 자, 여기서는 우리 민중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다? 네. 자, 분노를 다스릴 줄 아는 어진 마음씨도 갖고 있어요. 자, 분노를 다스릴 줄 압니다. 분노를 다스릴 줄 안다라는 내용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 되겠죠. 예, 분노를 다스릴 줄 알아요. 그리고 더운 가슴도 그쵸. 저의 가슴 더운 줄도 안다. 결국 뭐도 가졌어요? 잘못된 어떤 부정적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네, 저항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항 의식도 가졌습니다. 저항 의식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3년에서는 자,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의 내면을 다스릴 줄 아는 현명한 뭐에? 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이 벼는 민중들을 의미한다고 했죠.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알고 분노를 다스릴 줄 아는 어진 마음씨도 가지고 있고 저항의식도 가지고 있는 민중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사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연에서는 이제 마지막 마무리겠죠. 자, 여러분 이미 본 것처럼 1년에서는 벼의 외면적인 모습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서로 기대고 살고 이웃에서 맡기고 살아요. 자, 그걸 통해서 민중들이 어떤 거? 공동체적인 삶을 지향하고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그쵸?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더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예, 보여주고 있다면 예. 이연에서는 뭐예요? 어떤 내면적인 덕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벼는 서로를 묶어요. 자, 그래서 더 튼튼해졌어요. 하지만 어떠한 문제 상황이 생겼을 때, 그쵸? 벼가 춤출 때 벼는 소리 없이 떠나간다라는 것. 분노를 드러낼 때는 어떻게 한다? 예, 드러낸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민중들의 어떤 저력과 자기생의 모습, 그 다음에 집단적 힘을 발휘해서 저항하는 어떤 백성들, 민중들의 모습, 고난 앞에서 단결해서 저항하는 어떤 민중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요. 자, 그리고 3년에서는 뭐 얘기했어요?
그런 민중들은 또 자기의 어떠한 것? 네, 서러움도 다스릴 줄 알고요. 그 다음에 노여움도 다스릴 줄 알아요. 결국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알고 분노도 다스릴 줄 아는 어진 마음씨를 가졌어요. 그리고 저의 가슴도 더운 줄을 안다라는 걸 통해서 저항의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명한 어떤 민중들의 모습, 다른 말로 말하면 현명한 벼겠죠. 하지만 이 벼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 생명적인 어떤 모습을 통해서 거기에다 뭐를 투영했다? 상징적인 의미, 민중들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다. 자, 마지막 사연입니다. 마지막의 사연에서는 이러한 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느냐 예찬을 하고 있습니다. 벼가 어떻게 때 어떤 예찬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 볼까요? 자, 벼가 떠나가며 바치는 이 넓은 사랑, 예, 그냥 넓은 게 아니라 넓은 사랑입니다. 자, 그리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서서 드리는 이 피 묻은 그리움, 이 넉넉한 힘입니다. 자, 그러면 벼가 요렇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죠. 결국 이 벼는 뭐예요? 자, 떠나가면서 바친다. 예, 자기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그쵸? 예, 자기 희생적인 사랑의 모습이에요. 자기 희생적, 그쵸? 사랑입니다. 자, 그리고 희생적 사랑. 자, 그 다음에 쓰러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결국은 뭐예요? 끈질긴 생명력이죠. 예, 끈질긴 생명력이고요. 그리고 이 끈질긴 생명력의 바탕 위에서 자, 뭐라고 얘기해요? 이 피 묻은 그리움과 넉넉한 힘입니다. 그리움이라는 건 뭐예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어떤 지향이겠죠. 그죠? 자, 근데 이 피가 묻었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뭐가 따라야 된다는 거지? 네, 희생이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요거는 앞에 희생적 사랑과 같이 연결되는 거고요. 넉넉한 힘이라는 건 뭐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뭐가 생긴다? 네, 민중들의 어떤 저력이 생긴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죠? 네, 그쵸. 그 자기생적이고 이타적인 어떤 사랑, 그리고 끈질긴 어떤 민중들의 생명력, 그리고 민중들의 어떤 열망, 어떤 열망이겠어요? 그죠? 자유와 평등한 세계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들이겠죠.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민중들의 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연에서는 벼의 어떤 이러한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고 그 다음에 떠나가면서 바치고 이러한 것들 통해서 민중들의 어떤 그 자기를 희생하면서 살아가는 끈질긴 생명력과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벼는 결국 베어지면 어떻게 되죠? 쌀로 바뀌면서 사람들에게 뭐가 돼요? 네, 양식이 되고 결국 생명을 주잖아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잖아요. 바로 그러한 것들을 벼가 베어진 희생을 통해서 더 큰 사랑을 베푸는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민중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생적이고 이타적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작품은 자,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이 작품의 내용을 한번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 자,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죠. 자, 벼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모습을 통해서 우리 민족들의 우리 민중들의 그 힘없고 가난한 서민들이지만 이웃과 더불어 살아갈 때 더 큰 힘과 사랑을 갖게 된다는 어떤 주제의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작품을 한번 가볍게 정리를 해봅시다. 갈래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특별히 뭐가 없어요? 정해진 형식이 없으니까 자유시고요. 우리 현실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현실에 대해서 이 민중들의 저항의식과 그리고 민중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생적 사랑, 그 다음에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공동체적 유대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걸 참여시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뭐 서정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성격은 우리가 이제 이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미안해요. 그 다음에 벼의 어떤 속성들, 그쵸? 네, 그 다음에 민중들이 가지고 온 힘을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찬적이다 얘기하고, 자, 상징적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를 상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제재는 기본적으로 벼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어조는 어때요? 약간 격정적 어조를 가지고 있죠.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선운사에서와는 상당히 좀 다릅니다. 자, 그러면 주제는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네, 민중의 공동체적 유대감과 강인한 뭐를 예찬하고 있다? 생명력을 예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970년대라는 어떤 그런 현대사 속에서, 그죠, 군부 독재에서 그 어려움을 견뎌온 민중들을 살펴보면서 이 시가 지니고 있다는 것, 이 시가 창작됐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상징적인 의미, 우리 표현을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에는 비유적 표현들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또 상징적 표현들도 있죠. 그 다음에 의인화도 되어 있잖아요. 이 비유라는 거는 그쵸, 별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비유 안에 의인화가 들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나타나 있는 상징들은 어떤 게 있을까?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벼는 민중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죠? 네, 벼는 민중들을 상징한다고 했고요. 공동체를 지향하는 민중들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표현들이 나타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표현들이 나타나 있어요? 비유적인 표현과, 그죠? 네. 상징적인 표현들 여러분 이제 다 살펴봤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아까 어떤 내용도 있었어요. 더 튼튼해진 백성이라든가, 자, 불타는 마음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뭘 얘기했다고요? 별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또 의미하는 거, 자, 햇살이라든가, 아까 바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쵸, 뭐 실현이라든가, 또는 어떤 외압이라든가, 민중들을 힘들게 하는, 그쵸? 예, 또는 벼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 튼튼해진 백성들이라든가, 또 불타는 마음이라든가, 그 다음에 피 묻은 그리움, 그리고 넉넉한 힘. 자, 이들은 기본적으로 다 뭘 나타낸다고 했죠? 네, 바로 벼를 의미한다고 했고요. 이 벼는 바로 민중을 의미한다고 했죠? 네. 자, 그래서 아까 여러분 이제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할 때 여기에서는 이 벼가 보조관념으로 나타났겠죠. 그렇죠. 벼가 이제 상징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상징을 앞에서 본 것처럼 이 상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원관념만 나타난다고 보조관념만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벼가 보조관념이라면 여기서는 보면 튼튼해진 백성들은 보조관념이죠. 불타는 마음도 보조관념이에요. 피 묻은 그림도 보조관념이에요. 넉넉한 힘도 보조관념이에요. 여기서는 뭘 나타내는 거다? 바로 원관념이 별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것은 보조관념이라고 한다면, 그쵸? 아이고, 다시 보조관념이라고 한다면, 자, 원관념은 무엇이냐? 바로 벼. 그쵸? 네. 민중들이라는 거를 알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원관념이다.
하는 거 여러분이 기억을 하세요. 이제 잘 알겠죠? 그죠? 네, 좋아요.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 안녕.